안녕하세요. 브레인업TV입니다. 브레인업TV는 아이들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방신경정신과 박사이자 한의사인 천영호입니다. 요즘 ADHD가 정말 많습니다. 일설에는 미국에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질환이다. 혹은 요즘 환경 호르몬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이상한 거를 많이 먹는 바람에 ADHD가 많아졌다. 설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ADHD가 많은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린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아빠들은 남자애들이 다 별나지, 안 별나면 그게 남자야, 그러면 다 좋아진다,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고, 아빠의 ADHD 아동이 학교에서 이렇게 사고를 치게 되면 애들이 자라면서 조금씩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런 걸로 유별나게 문제를 만드냐고 그 피해 아동이나 그쪽 상대 부모를 좀 이렇게 도리어 더 힐난하기도 하는데, 참 희한한 게 이런 부모님들일수록 자기 애가 학교에서 맞고 오면 정말 더 화를 내고 학교에 더 항의를 더 많이 하죠. 참 희한하죠. 오늘은 ADHD 아동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생기는 합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첫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이 ADHD는 그 특유의 과잉 행동과 충동성 때문에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시를 잘 수행하지 못하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들썩들썩거리거나 앞으로 나오거나 친구를 찝쩍거리거나,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지적을 계속 받게 되고, 그리고 모둠 활동 같은 거를 할 때 질서를 잘 못 지킴으로써 친구와의 다툼이 잦아서 하여튼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교실에서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항상 그 자리에는 ADHD 아동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다 보면 실제로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ADHD 아동이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의 제가 무조건 잘못이야, 제가 그랬어요 라고 몰아가게 되죠. 일명 낙인 효과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한 상황 자체가 계속 반복되면 아이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1학년, 주로 한 2학년 초반까지는 ADHD 아동들이 그냥 천진난만한 어떤 장난꾸러기의 모습이었다면, 보통은 한 2학년 후반, 보통 3, 4학년 정도만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것이 반복됨으로써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잘하고 싶은데 왜 계속 혼날까 라는 그런 우울감,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합병증은 학습 부진입니다. 제대로 집중을 못하니까 당연히 학습에 문제가 생기죠. 수업 중에는 단체 수업은 말할 수도 없고, 사교육을 해서 학원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계속 옆에 친구를 찝쩍거리거나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쫓겨나기가 십상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집에서 붙들어 놓고 공부를 가르치지만 자리에 앉히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굴릴 뿐더러 수학 문제집 한두 장을 풀려고 해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엄마들은 우리 아이는 ADHD인데도 공부를 잘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ADHD라는 것은 과잉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의 3대 증상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아이들 중에는 학습 지능이 좋은 아이도 있고 지능이 조금 부족한 친구도 있겠죠. 이 중에 학습 지능이 뛰어난 ADHD 친구는 다른 아이들보다 집중하는 시간이 현저히 짧기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다른 아이들보다 많은 것을 수행해내기 때문에 실제 학습의 결과는 나쁘지 않거나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ADHD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그 ADHD 아이가 만약에 ADHD가 없다면 그 아이는 공부를 훨씬 더 잘하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100명 중에 100분의 어머니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나는 못해도 아무 관계 없다, 우리 아이 건강하게만 자라는 걸로 그걸로 만족한다. 100명이면 100명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표시가 잘 나지 않는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때의 이야기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학습량이 많아지거나 중학교에 올라가서 아이의 성적이 수치로서 표시가 되게 되면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 많이 기가 죽게 되고, 그리고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속 수업 시간에 졸게 되죠. 그때가 되면 부모님은 많이 아쉬워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답니다. 세 번째는 틱장애입니다. 틱장애 아동의 약 50%에서 ADHD가 발견되고, ADHD 아동의 약 10%에서 틱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틱장애와 ADHD는 굉장히 자주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ADHD 아동은 일상적인 우리가 놀고 할 때보다는 교실과 같은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자유를 통제당하는 공간에서 특히 더 많이 힘들어 하겠죠. 가만히 있는 것이 ADHD 아동에는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사의 지적이나 그리고 친구들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아지는 학습량 때문에 틱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ADHD 아동은 틱이 잘 생기기가 쉽고, 그리고 ADHD 아동에 생긴 틱장애는 더 잘 사라지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틱장애 아동이 왔을 때 ADHD를 동반하고 있는 틱장애와 ADHD가 없는 틱장애는 접근법과 치료법도 다르고 그 예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ADHD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기는 하는데요.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좀 드물긴 하지만 심각한 합병증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행장애입니다. 일명 행실장애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ADHD 애들의 학교 친구들의 트러블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친구들의 다툼, 교사들의 지적, 그리고 친구들의 어떤 은근한 왕따 이런 것이라 그러면, 이 품행장애라는 것은 요즘 말하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정도의 것, 혹은 사춘기 애들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훈육하는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쌍욕을 하는 것, 일반적인 가벼운 불평이 아니라 교사에게 정말 10원짜리 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친구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친구를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때린다든지,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기질이 강한 ADHD 아동들은 반복되는 지적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피해의식이 누적되죠.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나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를 자꾸 혼내는 걸까? 이런 것이 계속 쌓이면서 엇나가면서 품행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질이 유순한 ADHD 아동은 우울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이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게임 안 좋아하는 아이가 요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상적인 보통의 아이들은 게임도 좋아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하죠. ADHD 아동은 학습을 하거나 일반적인 단체 생활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수행하는 그 효율이 좋지가 못하죠. 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하기를 싫어하게 되고, 그런데 이 게임이라는 거는 초 단위로 새로운 자극을 계속 제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ADHD 아동도 다른 학습이나 모둠 활동이나 기타의 어떤 학교 생활은 잘 하지 못하더라도 게임은 ADHD 아들도 굉장히 다 잘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ADHD 아동은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게임에 더 빠져들기가 쉽고, 그 가상 공간에서 친구를 사귀려고 자신의 어떤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DHD 애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심각한 사춘기입니다. 보통의 아이들도 사춘기가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게 되지만 ADHD 아이는 그 특유의 충동성 때문에 일반적인 아이보다 더 심한 사춘기를 보내서 부모님을 더 힘들게 합니다. 제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어려서 ADHD 진단을 받았어요. 많이 산만하지만 지능이 좋은 편이라서 성적은 크게 나쁘지가 않았고, 또 사교성도 비교적 좋은 편이라서 선생님한테 지적은 많이 받지만 친구 관계는 나쁘지 않아서, 그럼 굳이 치료가 크게 하고 싶지 않잖아, 그죠? 약 먹기도 싫고 하니까. 그래서 치료를 조금 받다가 중간에 관두었죠. 그러다가 사춘기를 맞이해서 어떤 교실에서 어떤 그 수업 태도나 그런 것이 나빠서 교사의 지적을 받게 되자, 교사의 어떤 지적에 수긍하기보다는 언쟁을 벌이고 교사에게 욕을 하게 되고, 학교 폭력위원회나 어떤 제재가 나오게 되고, 아이는 더 빗나가서 담배를 피게 되고,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니까 급기야는 가출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ADHD 아동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나타나기 쉬운 현상들입니다. 가출을 한다고 전부 다 ADHD는 아닙니다만 가출을 하는 아이의 상당수는 ADHD가 많습니다. ADHD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아이의 성향이나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환경이나 조건을 공부하고 싶은 시간, 공부의 양이라든지 그런 걸 아이에게 다 맞춰주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고 학교에서 계속 문제가 된다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교사가 뭘 잘못해서 혹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로 치료를 안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속담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ADHD가 의심되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오늘은 ADHD를 치료하지 않아서 생기는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레인업TV 전용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